안녕하세요. 취미로 퀀트의 김철호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파인 스크립트를 다뤄보겠습니다. 카톡방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이 전략에서는 현재 어떤 포지션인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표, 그러니까 스터디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지금 포지션 상태를 알 수 있는지 물어보셔서 간단한 예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이 하나 있어야겠죠. 파인 에디터에 열기 누르셔서 새 블랭크 스트레이티지 선택하시면 이렇게 전략의 기본 형태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이평선 크로스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차트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수, 매도 신호가 뜨죠. 이것은 이제 양방향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포지션의 상태를 알 수 있느냐? 이건 전략이기 때문에 전략이 스트레이티지죠. 그 변수 중에 스트레이티지 점 이제 포지션 사이즈라는 내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색상으로 이제 표시가 된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것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를 대보시면은 이제 빌트인 변수, 이제 내장 변수죠. 이거 보시면은 current market position, direction 및 size 그 값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포지션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그냥 플롯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strategy.position 사이즈가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버레이가 true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주가 차트랑 겹쳤죠. 얘를 지우고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제 플롯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모양을 보이냐 이렇게 보니까 -1과 1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위에 이제 전략 신호와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매수죠. 롱에 들어가면은 이 스트레이티지 포지션 사이즈가 1로 됩니다. 1이 되고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와가지고 이제 하방으로 베팅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1 값을 가져요. 그래서 이것이 음수면은 하방 베팅인 거고요. 매도인 거고 양수 값을 가지면은 상방 베팅, 매수인 겁니다. 그러면 이 수치는 뭐냐? 이 계약수예요. 지금은 이제 한 계약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제 두 계약으로 늘리면 이제 숫자가 2가 되고 여기가 만약에 자기 자본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자본으로 그 매수할 수 있는 그 수량이 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지금 매수를 9.5개를 매수에 들어간 거죠. 근데 여기 매수 신호를 보시면 수량이 9.5보다 왜 크게 나오느냐? 그 전에 매도 수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청산하고 이제 방향을 전환하는 거라서 이 하방 베팅을 청산하는 그 수량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전략에서는 이런 식으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strategy.position 사이즈가 양수면은 지금 이제 롱 포지션이고 음수면은 뭐 숏 포지션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롱 포지션 상태에서 어떤 걸 뭔가 이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if strategy.position 사이즈가 이제 0일 때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롱 포지션인 거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뭘 할지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숏 포지션일 때 하고 싶은 거 그러면은 이제 숏 포지션은 이제 0 그러면 이제 현재가 이제 숏 포지션일 때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이 없을 때 하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포지션이 없다는 거는 이 strategy.position 사이즈가 0이다. 0일 때는 이제 포지션이 없는 거죠. 현재 포지션이 없을 때 하고 싶은 거 이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에서는 자동으로 이 내장 변수에 따라서 현재 어떤 포지션인지 알 수 있어요. 이제 뭐 얼러트를 쓰신다거나 할 때는 여기가 스터디로 지표 형태로 만들어야 되죠. 그럼 여기가 스터디가 된 후로부터는 여기에서 어떤 주문이나 포지션에 대한 함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대로 그냥 차트에 넣어보면은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전략 함수 이 strategy.entry라는 거는 이 스터디 스크립트에서는 쓸 수가 없다. 만약에 이걸 쓰고 싶으면은 이제 스터디를 스트레이티지로 바꿔라 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이 스터디로 해서 뭔가 이제 지표 형태로 만들어서 얼러트를 받거나 하고 싶은 거니까요. 그렇다면은 이 스트레이티지 엔트리를 뭔가로 이제 바꿔줘야겠죠. 이 부분만 이제 뭘로 바꿔줄 것인가. 아까 한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스트레이티지
시점 포지션 사이즈, 얘가 이제 내장 변수로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스터디에는 없으니까 일단 쟤를 대체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지션 사이즈라고 해서 얘를 일단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장 변수, 이거는 우리가 만든 사용자 변수. 자, 그러면 이제 매수 신호일 때, 롱인 조건일 때는 이 포지션 사이즈라는 변수를 1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숏일 때도 포지션 사이즈를 -1로 바꿔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걸 일단 실행을 시켜봅니다. 자, 근데 에러가 났죠. 플롯을 안 해줘가지고 에러가 났네요. 플롯까지 해서 차트에 넣어보면은 일단 값이 아무것도 안 떠요. 왜냐하면은 여기 앞에 정의된 그 변수를 밑에서 다시 바꿔주기 위해서는 그냥 이퀄을 쓰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콜론을 붙인 이 대입 연산자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고친 다음에 차트에 넣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위에처럼 그 롱 포지션이 유지돼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롱 신호가 나올 때 그때만 잠깐 1로 갔다가 다시 0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1값이 계속 다음 숏 신호가 나올 때까지 유지가 되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럴 때는 이 변수를 var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정의해주면 됩니다. 자, 이 앞에 var만 써줬어요. 그래서 다시 차트에 넣어보시면 이번에는 이 값이 유지가 되죠. 롱 신호가 나오고 이제 1로 갔다가 앞에 거는 다시 0으로 떨어졌는데 이번에 이제 var을 붙여준 거는 계속 1로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var이라는 이 키워드를 붙인 변수는 이 값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크립트는 이 봉 하나하나 거칠 때마다 매번 한 번씩 다시 실행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시점에 이제 1이 그 롱 컨디션이 이제 만족을 해서 1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봉으로 가면은 이 롱 컨디션이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만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이제 var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포지션 사이즈는 0, 이 구문부터 다시 대입을 해요. 그러면 이 포지션 사이즈는 이 시점에서 다시 0이 되는 거고요. 이제 롱 컨디션이 아니니까 이 구문은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이 롱 컨디션에 대한 정확히는 여기가 이제 만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11번째 줄은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포지션 사이즈는 이 앞에 들어간 0 값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여기를 var 키워드를 써서 선언을 해주면 이 7번째 구문은 이 스크립트가 처음 실행될 때 딱 한 번만 실행이 됩니다. 가장 처음 봉에서만 실행이 돼요. 차트가 표현되는 맨 앞에 캔들을 보시면은 이 시점에서만 이 포지션 사이즈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이전 값들을 계속 참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계속 0이었다가 여기에서 이제 롱 컨디션이 만족을 해서 1로 값이 바뀌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봉에서 가면은 이 7번째는 실행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포지션 사이즈 값은 그 이전 값을 계속 참고를 하기 때문에 계속 그냥 1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var이라는 것은 그 이전 값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쓰시면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조건이 됐을 때만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자,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이 var이 없을 때는 정수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정수기에 물이 나오게 하려면 그 레버를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레버가 눌려져 있을 때만 물이 나오고 빼면은 물이 끊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이제 var이 붙게 되면 이제 수도꼭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수도꼭지라는 거는 이제 한번 밸브를 열어 놓으면은 그것을 계속 손으로 잡고 있지 않아도 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초기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그 나오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물을 잠글 때도 한 번만 잠그면 되고 그것을 계속 손으로 잡고 있을 필요가 없이 한 번만 잠그게 되면은 물이 안 나오는 그 이전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var을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var이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포지션 사이즈에다가 이 포지션 사이즈 이전 값을 이렇게 강제로 대입해 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봉이 바뀔 때 이제 처음에 계속 포지션 사이즈를 0으로 바꿔줬다가 이전 값을 계속 덮어 쓰는 이런 방식으로도 했습니다.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넣으시면은 이 VAR을 썼던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처음 순간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실행될 때는 그 포지션 사이즈의 이전 값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이 ng 함수를 써가지고 이 포지션 사이즈 이전 값이 없을 때는 그냥 강제로 0으로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제서야 여기 이전에 없었던 값이 강제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 이전 값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예외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해줬어야 하는데 이제는 이 VAR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포지션이 지금 뭐 롱이냐 숏이냐만 이제 판단을 하게 만든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포지션 사이즈까지 이제 계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너무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뭐 자본금이라든지 매수 가격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수량들을 여기서 다 일일이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거보다 한 20배 정도 더 복잡하다는 거. 그런데 포지션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 전략과 이 지표로 구현한 것이 이제 한 박자 빠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 봉이 확정된 이후에 포지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포지션 방향이 결정되거든요. 근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이 만족하는 봉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략은 그 다음 봉으로 넘어가야 계산이 되는데 지표 단계에서는 그 봉에서 바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박자 밀려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표 같은 경우에 그 신호가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현재 봉에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포지션 사이즈를 하나를 미는 겁니다, 강제로. 그래서 현재는 값을 낼 수 없고 그 다음 봉에 가서만 그 값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봉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이전 값은 이제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조건이 만족하는 봉에서 계속 신호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보지 않고 그 다음 봉에 넘어가서 볼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전 값을 참고하도록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값을 참고를 해야 하는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략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네요. 또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